자, 첫 번째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하급수의 세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의 세계.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사실은 실력이나 노력 대비 보상이 1대1은 아닐 것이다. 뭔가 휘어 있을 것이다. 뭔가 기하급수적일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가설을 그 당시에도 그림으로 그려놨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벨 커브입니다. 우리 인구의 대다수가 요렇게 되어 뭉쳐 있다는 거죠. 평균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중하위인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다가 아주 하위인 사람들은 또 별로 없다. 중상위는 점점 적어지다가 아주 상위인 사람들은 적다. 뻔한 얘기죠. 평균 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실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실력이라는 게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실력은 정말 일 잘하는 사람도 평균적인 사람보다 많아야 2배, 3배 정도의 실력일 겁니다. 물론 세상에 미치는 아웃풋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리고 보상도 굉장히 달라요. 자, 보상은 이렇게 됩니다. 소득의 차트예요. 실력이 평균 수준에서는 훨씬 더 좋아도 소득이 별로 늘어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실력이 똑같이 늘어나는 것 대비 경쟁자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뛰기 시작해요. 이걸 제가 되게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것 같아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상위권 사람들이 대다수의 소득을 가져간다. 근데 실력이 꾸준히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제약 조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24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나 일정 이상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력이 꾸준히 늘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이나 노력 같은 부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쟁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평균 하단에서 평균 상반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소득의 차이는 한 20% 정도밖에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도 불구하고요. 한편 여기서 중상위에서 상위까지 갈 때는 실력은 똑같은 폭으로, 노력은 똑같은 폭으로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적어지고 소득은 훨씬 더 많이 뛰게 됩니다. 200%, 300% 차이가 나요. 더더군다나 좀 더 나가서 상위권으로 가면은 똑같은 노력, 똑같은 실력 개선을 했을 때 소득 차이가 10배, 20배, 30배, 50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하루에 5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데, 한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뚝 떨어져요. 그죠? 15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또 역시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근데 꼭 공부가 좋은 비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만사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고 노력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인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저는 바닥권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면 더 이상 노력하기 싫어질 때 노력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고생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노력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추가로 하는 한 단위,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노력 한 단위당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잖아요. 그 보상을 제가 안 받고 있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력을 더 많이 하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계에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고요. 당시 제 스펙이나 실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하게 됐던 거죠. 제 기준으로는 한 2년 정도 매달려서 선물옵션 트레이더 직종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뽑는 인원도 너무나 적고, 그리고 제 스펙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증권사부터 들어갈 생각을 해라. 계약직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다. 근데 결국 극단적으로 연구를 해서 몰입도, 저희 집중도를 증명을 해서 거의 100대 1 정도의 경쟁을 뚫고 키움증권 선물옵션 팀의 인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연봉 1,800만 원 정도로, 대신에 비정규직이지만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열려있는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낚시배를 타는 어부는 농사를 절대 지을 수 없다. 왜냐면 만선, 대박의 경험을 하고 나면 꾸준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가지고 꾸준히 돈을 버는 행위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더 성실하게 1시간 일해서 돈 받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뜻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그토록 원했던 어떤 상방의 기회를 한번 받아본 것 자체로 굉장히 고무됐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기회를 받은 것 자체가 일종의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건방지기도 했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저한테 굉장히 과분한 기회였던 것 같고요. 지원자 중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났던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을 진짜 많이 벌어보는 사람들을 옆에서 관찰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어떻게 쉬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삶, 어떻게 보면 예술가나 철학
학자의 삶 혹은 학생의 삶과는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고 처음에는 적응 못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저분들에게 충분히 그 자세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조차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고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렇게 살고 계신지를 계속 흡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엄청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된다. 몸이 알아야 된다. 구체적인 정황들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멘토를 빨리 만나는 겁니다. 멘토.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 그분의 개인 특성일 수도 있고 나와의 궁합일 수도 있는데요.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나한테는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성공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을 알고 계세요. 본인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해주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심지어 뭐 정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겠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대부분의 이유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힘들어서이기도 하고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난 척한다고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 괜히 미워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되게 비밀스러워요. 자기들 얘기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진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멘토를 모시면 그 멘토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시켜 줄 겁니다. 소개 안 시켜주고 괜히 쓸데없는 자리에만 끌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멘토를 빨리 만나서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그 자리까지 왔는지를 최대한 직접 질문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배워보자. 특히 성공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친구 중에 잘 되는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붙잡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어때요? 사람의 감정이 우리 뭐 동창회 같은데 술자리에 나왔는데 누가 갑자기 연봉 억대 받고 있는다 잘난 척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뭐 겸양까지 떨고 그래도 굉장히 밉죠. 질투심이 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듣기 싫고 저거 다 운이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안 물어보고 멀리서 비아냥대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감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분명히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친구가 잘 됐다 그러면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옆에 둬야 됩니다. 그 친구가 미운데 돈 때문에 혹은 성공 때문에 옆에 두란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옆에 붙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어떤 점을 배워야 되는지를 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30살에 친구를 잘 사귀어서 벌써 억대를 벌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겸허한 친구들이죠. 근데 너무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저도 열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찌나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든지 경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멀리서 바라보면 재수가 없을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머릿속에 굉장히 구체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처럼 내가 익숙한 세상, 내가 익숙한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구나. 나도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자극 같은 걸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서로 자극을 주면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다친 마음으로 미워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새벽에 언제 일어나서 무엇부터 하는지, 주말에는 어떻게 쉬는지 혹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가까운 사람한테 듣는 게 정말 리얼리티를 주고요. 같이 손 붙잡고 같이 승진해 나가고 같이 전진해 나가는 게 정말 둘도 없이 힘이 되는 어떤 파트너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도 못 찾고 주위에 친구도 한 명도 없다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책에서 읽어야 되죠. 근데 제가 해본 시행착오 중에 하나는 너무 백만장자, 너무 성공한 사람들이 책만 읽을 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더 성공해낸 사람들이 사례를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몇백억 번 사람, 몇천억 번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배울 게 많지만 구체적으로 나보다 5년 앞서간 사람, 뭐 7년 앞서간 사람, 직장인 신화들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어릴 때 너무 과도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멘토도 한두 명을 만났었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책도 열심히 읽었지만 당연한 거겠지만 하루아침에
뭔가 좋은 시그널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사실 첫 직장이었던 키움증권에서는 그 부서에서는 특히 약간 윗분들한테 잘 보이지 못해서 거의 잘리다시피 나오게 됐고요. 다행히 거기서 또 법인 영업팀에 한 번 더 기회를 받긴 했었어요. 이제 주임 대리급이니까 한두 번 정도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나이였었는데 멀리서 보면 그래도 기회를 받을 수 있었다라며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첫 배팅이 굉장히 실패했던 셈이죠. 안 해보던 일, 뭐 할 줄 모르는 일 이런 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니까 굉장히 무섭고 힘들고 그럼에도 뭐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또 새로운 길들이 또 계속 열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여전히 저는 제 길을 찾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냥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암울하고 너무너무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데서 어떤 잘 모르는 짜릿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딘가로는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막연한 청춘의 두려움과 어떤 설레임이라고 하기에는 막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감정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절박함이 있었어요. 내 옷이 아니라는 느낌, 내 길이 아니라는 느낌, 뭐 충분히 잘하고 있고 좋은 기회들이 열릴 것 같지만 내 길을 찾아야만 한다. 이거보다 더 몰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직을 한 번 더 하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31살이었는데 더 이상 기회를 찾을 게 아니라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 나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제서야 좀 자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촌에서 올라온 사람처럼 좀 순박함이 있었던 거죠. 두렵지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냉철한 현실을 딱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31쯤이었습니다. 이제 뭐가 됐든 눈앞의 것에 정착하고 승부를 봐야겠다. 정착하려면 내가 정말 승부를 볼 정도로 절박하게 해내고 싶은 것이어야 하고 한번 결정했으면 다른 길로 더 나아가기 전에 끝장을 봐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승부라는 것은 성과로 보여줘야겠지만 사실은 성과가 아니라 그 성과까지 가는 미친 듯이 노력하는 과정이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주위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시장에게 보여주었어야 하는 일종의 성과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내는 데까지 최소한 1, 2년의 시간은 걸립니다. 생각해보면 그 전에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는 집중을 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올인을 하지 못했던 거죠. 네 번째 레슨은